지난 4월 26일 인도의 스위스로 불리는 카슈미르의 인기 관광지 파할감에서 무장괴한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하여 관광객 26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도는 그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죠. 사우디를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총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서히 양국 간의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2025년 5월 7일 파할감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군이 신두루 작전을 감행합니다. 신두루라는 것은 힌두교 문화에서 결혼한 여성이 이마에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남편을 잃으면 이 표식도 지워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을 기리는 한편 이마에 붉은 점처럼 정확한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신두루 작전. 작전 목표는 파키스탄 내 테러 조직 시설 등 9곳인데 작전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응징보복 성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전 전구의 지리적 형태를 보면 파키스탄은 전 정면을 인도와 마주하고 있어서 방어해야 할 횡적인 면적이 넓으며 종심이 깊지 않습니다. 이는 전면적이고 치밀한 방어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토의 전 종심이 인도 공군에 의해 타격 사정거리에 있게 되죠. 아주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이해를 잘하고 있는 인도 공군의 공격 편대군 역시 파키스탄 전 전면을 상대로 4개의 공격 편대군으로 분리해서 LOC 통제선 전체를 압박합니다. 각 공격 편대군은 20에서 30km 정도의 간격을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접된 공격 편대군 간 무투얼 서포트, 상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상호 지원은 각 공격 편대군 전투기 간 BVR 교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공격 편대군을 구성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세부 임무를 살펴보면 스트라이크, 에스코트, 시드를 담당하여 목표물 타격과 함께 공세 제공 작전을 위한 전형적인 전력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세 제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방공망, 비행장, 지휘시설 등을 타격해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는 작전으로 적 공군 전력을 지상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특징이죠. 공격 편대군 전면에 라팔 전투기를 배치시켜서 편대군 전력에 접근하는 적 전투기에 대한 수입, 전투기 소탕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편대군 후방에도 라팔 전투기를 붙여서 편대군 바디, 주타격 전력이라고 하죠. 이 바디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에스코트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편대군 바디 전력은 수호이 30, 미라지 전투기로 편대군 공격 축선에 대한 방공망 제압, 시드라고 하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공대지 타격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전투기 소탕과 에스코트 임무를 할 라팔 역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공대공 전투와 그리고 공대지 타격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무엇보다 인디아 공군이 이번 작전에서 라팔에 거는 기대감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본 신두루 작전의 성격을 봤을 때 인도 공격 편대군의 전력을 검토한 결과 원거리 무장, 스탠드업 무장을 통해서 응징보복의 성격을 띈 것으로 보이고 이들 임무조종사가 감내해야 할 이번 작전은 Acceptable Level of Risk, RAW로 보입니다. 이 ALR이라는 것은 임무를 위해 조종사가 감내해야 할 위험도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ALR 하이일 경우에는 목표 타격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죠. 내가 피격되더라도 목표 건물을 타격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편대군 구성으로 보았을 때 적의 방공망 밖에서 원거리 무장으로 타격하고 혹시 이때 도전해오는 적 공중 표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그리고 상징적인 응징보복의 성격을 띤 이번 작전의 ALR, RAW로 보입니다. 전 전투기의 No loss, 희생이 없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늦은 밤 인도 전역에 배치된 인도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이륙을 하죠. 이 전투기들은 편대군별 군장기의 지휘를 받기 위해서 특정 랑데뷰 포인트에 모여서 각 편대별로 주어진 시간에 맞춰 기계획된 공격 축선을 따라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파키스탄 공군의 AWACS가 원거리에서 이륙하는 인도 전투기들을 감지하고 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보고 적의 대규모 공격 징후를 파악하게 되죠. 이때 지상 대기 중인 파키스탄 공군 전력을 출동시키게 됩니다.
각 편대별로 계획된 캡포인트에 대기하면서 인도 공군의 공격 편대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죠. 파키스탄 공군이 보여주는 이 모습, 이를 DCA 방어제공작전이라고 합니다. 방어제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해오는 적 전투기나 폭격기에 대해서 공대공 그리고 지대공 전력을 이용해서 대응하는 방어작전이죠. 파키스탄 군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14대 라팔 전투기를 식별하고 있었다. 이 뜻은 후방에서 지원받고 있는 AWACS에 의해서 인도 공군기의 전투기의 기종이 식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기종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더불어 레이더 감시수들이 인도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전력을 미리 파악해서 이들의 기종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죠. 이륙한 기지의 기종 정보 그리고 AWACS의 전자 정보를 통해 AWACS는 링크 시스템으로 은밀히 파악된 정보들을 파키스탄의 DCA 전력에게 주게 되죠. 전투기 소탕과 에스코트 임무를 수행하는 라팔 전투기에 대해서 파키스탄 전 전력이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 6대의 전력을 격추했다고 발표한 파키스탄군. 이 중 3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죠. 3대 라팔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파키스탄, 그리고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인디아. 하지만 적어도 1번기 라팔이 추락한 것은 사실로 판명됩니다. 그러면 라팔 전투기는 왜 추락 또는 격추된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DC의 전방 전력에 J-10C를 배치한 파키스탄 공군. 통상적이라면 전방에서 대응하는 J-10C의 교전이 예상되는데, 전방의 J-10C는 레이더를 사일런트 모드를 두어서 에미션 컨트롤을 수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에미션 컨트롤이라는 것은 전자기파 등의 전파 발산을 통제해서 적 전투기의 RWR의 전파 감지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J-10C 전투기는 레이더빔을 발사하지 않고 통제함으로써 라팔 전투기의 RWR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죠. J-10C가 레이더로 접근해오는 라팔을 락혼하면 라팔은 RWR을 통해서 J-10C가 락혼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레이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전술을 구사하겠죠. 그런데 락혼을 하지 않으면 라팔 조종사는 아직 J-10C가 나를 락혼하지 않았구나, 또는 못했구나 생각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 즉 무장 투하 지점까지 또는 편대군 보호를 위해서 적 전투기와의 거리를 좁히게 되죠. J-10C 역시 락혼하지 않으면 적기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없죠. 그리고 PL-15E 미사일 역시 발사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의 AWACS, 후방에 위치한 이 AWACS는 J-10C에게 적 공격 편대군에 대한 정보를 링크를 통해 줄 수 있죠. 레이더를 통해 직접 적 정보를 받지 않더라도 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장 상황에 대한 SA, 상황 인식 공유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즉 J-10C는 적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대 사거리보다 더 접근하게 된 J-10C와 라팔. 이후 J-10C는 PL-15E의 유효 사거리 내에서 락혼해서 PL-15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락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를 하고 AWACS가 탐지하던 라팔 전투기의 정보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거리 이내에서 PL-15E 미사일의 레이더가 라팔을 포착하게 되면 종말 유도 코스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라팔의 미사일 접근 경고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이미 이 미사일의 거리는 NEG, No Escape Zone 부근이기 때문에 미사일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공중전투 이전에 이미 파키스탄군이 전자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전자전인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1급 비밀이기 때문인데, 차후에 이것을 알게 되면 인도군에게 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상과 공중에서의 전자전 자산에 의해 광대역 또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재밍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밍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단 라디오 통신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편대군의 작전이 잘 맞고 적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인데, 특히 인도군의 경우는 러시아, 프랑스, 인도 국산 전투기 등 이런 전투기들이 혼합으로 이루어져서 인도 공군의 약점은
커맨드 앤 컨트롤,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공군의 데이터 링크까지 제밍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데이터 링크까지 만약에 제밍을 했다면 인도 공군기들은 자군의 AWACS나 타 우군 전투기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온보드 시스템, 자체 레이더와 RWR 여러가지 워닝 시스템에만 의존해서 그리고 라디오 무선 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했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암호화된 데이터 링크를 확실하게 제밍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술인데 일단 파키스탄 군의 전자능 제밍에 의해서 인도군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공중에서 제밍을 받으면 라디오 무선은 거의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 이미 인도의 전술 통제 능력 저하의 전적이 있었던 파키스탄의 드론들이 노린 것은 LOC 지역까지 연결되고 있는 인도군의 통신망 체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군이 2019년 이후 건설 중인 지휘 및 통신시설, 여기에 데이터 링크를 위한 지상 유선망 시설도 포함이 되죠. 지상의 데이터 링크 및 통신 중계소를 자폭 드론을 통해 무력화하면 인도군의 전투기들은 AWACS에 의한 공중 데이터 링크망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접촉 지역에 오게 되면 데이터 링크 통신 단절, 왜냐면 AWACS와 엄청 먼 거리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적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라디오 통신까지 제밍 상황에 놓인 인도 공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J-10C의 전자전 파드가 있었죠. 자군의 AWACS나 타 우군 전투기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J-10C가 장착한 전자전 파드에 의해 라펠의 A사 레이더와 스펙트라 시스템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디그레이드, 성능 저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능 저하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레이더의 유효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지속적인 라콘이 안 되는 등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A사 레이더 역시 완전 목통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디그레이드 됩니다. 제 경험상 전자전 파드를 장착한 항공기랑 공중전을 해봤는데 전자전 파드를 장착한 항공기를 락콘하면 주파수 제밍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락콘이 풀려요. 락콘을 다시 하면 또 풀려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라디오까지 엄청 찍찍찍찍거리면서 통화가 안 되죠. 제 레이더 미사일을 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죠. 락콘을 해야 발사할 수 있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라팔 전투기의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스펙트라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